부터 나를 지켜주는 인체 면역 시스템은 참으로 오묘한데 그 핵심에는 항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항체가 어떤 물질인지 기본적인 특성을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체는 영어로는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안티가 대항하다는 의미의 항으로 번역되고 바디가 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AB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면역글로불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Ig로 쓰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은 1891년 폴 에를리히의 논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물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안티바디를 만들어낸다면 그 두 가지 물질 자체가 달라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현재의 항원 항체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내과 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해가 1796년이었으니까 약 100년에 걸쳐서 면역학의 개념이 상당히 발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뮤노글로불린이라는 말은 다양한 글로불린 단백질 중에서 면역에 관여하는 글로불린 단백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불린 단백질은 덩어리져 있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모든 덩어리 단백질이 글로불린은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은 알부민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단백질을 크기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알부민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글로불린은 그 크기에 따라서 알파 글로불린, 베타 글로불린, 그리고 가장 큰 것을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이뮤노글로불린은 다양한 글로불린 중에서 감마 글로불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둥글둥글하게 생긴 혈액 단백질 중에서 크기가 아주 큰 단백질이고 면역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체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Y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단백질은 크기가 매우 큰 편인데 수소 원자 15만 개 정도의 무게이고 길이는 1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125나노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단백질 크기로는 매우 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백질의 세부 도메인 단위로 표시하면 이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베타시트 구조가 모여서 각각의 도메인을 구성하고 도메인들이 모여서 각각의 사슬을 형성하고 그 사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항체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조금 더 모식적으로 표시하면 이 그림과 같이 됩니다. 한 개의 항체는 총 4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사이는 황황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미노산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자체가 단백질이기도 하고 펩타이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펩타이드를 중쇄, 다른 말로는 무거운 사슬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사슬은 4개의 부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변이가 큰 부분은 variable과 heavy에서 앞글자를 따와서 VH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가 적은 부위는 constant와 heavy에서 앞글자를 따와서 차례대로 CH1, CH2, CH3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사슬은 가운데 부분에 탄력성이 큰 경첩 부위가 있어서 항체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가 유동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4개의 펩타이드 중 작은 것 2개를 경쇄 또는 가벼운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변이가 큰 부분은 variable과 light에서 앞글자를 따온 VL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이가 적은 부분은 constant와 light에서 앞글자를 따와서 CL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항체는 기능에 따라서 항원 결합 조각과 불변 조각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항원 결합 조각은 영어로는 antigen binding fragment라고 하고 약자로는 FAB라고 표시합니다. 불변 조각은 영어로는 constant fragment라고 하고 약자로는 FC로 표시합니다. 항원 결합 조각 중에서도 가벼운 사슬과 무거운 사슬의
변이 도메인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끝부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의 표면 단백질 같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입니다.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마다 모양이 달라서 서로 다른 항원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항체와 항원의 관계는 자물쇠와 열쇠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게 서로 짝이 맞는 경우에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 물질에 결합하면 식세표 표면에 있는 FC 수용체와 항체의 FCV가 결합하여 식작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제거됩니다. 이와 같이 식세포에 의한 식작용을 촉진하는 과정을 옵소닌화라고 합니다. 항체는 중화작용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중화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혼동될 수도 있는데, 항체의 작용에서 중화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단백질과 인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가 결합하여 감염이 시작되는데,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에 부착하면 수용체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이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응집작용이 있습니다. 항원과 항체가 서로 계속해서 붙어나가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뭉치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항체의 변이 부위가 달라지면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달라지는 데 반하여 FC 구조 부위의 구조에 따라 총 5가지의 항체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5가지의 항체는 IgD, IgE, IgG, IgA, IgM 등이고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IgD, IgE, IgG 세 가지 항체는 한 개의 항체 분자로 구성된 모노머로 존재하고, IgA의 경우에는 2개의 항체 분자가 결합한 다이머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IgM의 경우에는 5개의 항체가 결합한 펜타머 상태로 존재합니다. IgA는 주로 점막이나 침, 눈물 등 외부와 접촉하는 부위에 분비되는데 가장 1차적으로 병원균의 정착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IgD는 항원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B세포 표면에 있는 항체이고, IgE는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는 항체입니다. 병원균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항체는 IgG이고, 이 항체는 태반을 통하여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IgM은 초기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입니다. 항체는 아무 세포에서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혈구의 일종인 B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B세포는 표면에 있는 항체에 항원이 결합하고 헬퍼 T세포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플라즈마 세포라는 항체 공장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세포에서는 막대한 양의 항체를 만들어내어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까지 항체는 단백질의 일종이라는 점과 구조적으로 항원과 결합하는 변이가 아주 큰 도메인과 기능을 담당하는 5가지 종류의 불변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백질은 B세포라는 백혈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항체 신비함을 다 알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물질인지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